책에 관한 이야기 어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정미연입니다. 2월의 주제는 뭐였죠?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입니다. 각자 한 권씩 3권의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라는 책입니다. 아마 굳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책을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시면은 가장 상단에 많이 소개가 되었던 책이죠. 아시다시피 이국종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중증외상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많은 수술 경험과 출동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출동 경험이에요. 맞아요. 이분은 한 분야만 매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깊이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도 그런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 소개를 드리자면은 총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책이고, 2권 같은 경우에는 그 뒤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기록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썼던 일기들, 본인께서 쓰신 일기들, 그리고 진료 기록들, 수술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쓰신 책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사실 그냥 수술에만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서 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하나의 기록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용기를 내서 쓰셨다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셨다고 하기에는 글을 워낙 잘 쓰셨어요. 어떻게 그 틈에 이런 글들을 차곡차곡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분의 하루는 24시간보다 훨씬 긴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글들을 쓰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마주하는 매 순간이 좀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말들보다는 그런 삶을 그대로 담은 문장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희망이라는 단어와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만 담겨있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중증외상 센터 혹은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일이 얼마나 한국에서 어렵고 지난한 일인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희망은 꿈과 다른 무언가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꿈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무언가라고 한다면은 희망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어쩌면 실현될지도 모를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중증외상의 길을 알려간다라는 게 이분에게서는 어느 순간까지는 꿈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차근차근 뭔가 나아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형의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희망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 희망이랑 거의 같은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네.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으니까 다른 단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희망은 정시퇴근이야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오늘 내 꿈은 정시퇴근하는 거야 이렇게 쓰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저는 난 그렇게 썼던 그래? 것 같은데. 내 희망사항은 오늘 정시퇴근이야 이건 저에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네. 내 꿈은 오늘 정시퇴근하는 거야 이거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꿈은 훨씬 더 거창하고 더 멀리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은 좀 더 일상적인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국종 선생님께 그 중증외상센터가 한국에서도 선진국처럼 잘 정립이 되는 것은 너무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창한 꿈이라고 한다면 이국종 선생님이 매일매일 진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한 가지의 희망으로 그 하루치를 살아가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모든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했거든요. 이분이 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중증외상센터라는 어떤 시스템만 보면 항상 절망이에요.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원도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맨날 욕먹고 그런데 약간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게 생기면 그건 다 다른 사람의 공이 되어버리고 그런 현실은 제대로 시스템이 정립되는 것이 너무 먼 꿈처럼 느끼게 하지만 눈앞에서 한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저는 일상적인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국종 선생님의 삶에서 도무지 좀 희망적인 것을 찾기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나오셨을 때 그 참담한 얼굴이라던가 뭐 어떤 의료계에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올 때여도 그거 이미 10년 전에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되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의 삶은 진짜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나의 희망은 이 사람의 삶이다 뭐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아 이분은 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 멀리 있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환자 한 명, 뭐 내가 살려야 하는 어떤 목숨 하나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좇으면서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가장 많이 느낀 책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서 되게 감명받은 부분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국종 교수님을 매일매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골든아워 1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아덴만 여명작전? 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 석혜균 선장님을 구해오는 과정이었는데 맨 처음 이 사고에 대한 연락을 받으시고 지원이 아무것도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인 걸 너무 잘 아시지만 이런 기록을 해두셨어요. 나는 성공 확률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데려오는 일, 그것만을 머리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멀리도 보지 않으시고 앞뒤도 재지 않으시고 그냥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기가 아니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어야 사실은 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국종 선생님이 움직이는 것은 역시 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단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점이 계속되는 에피소드 속에서 이국종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는 그 도망치고 싶지만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의 문장인데 내가 가진 원칙 외에 다른 길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뭐 편하게 가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수술 경험이 진짜 그런 수술 경험이 이국종 교수님만큼 많으신 분이 없을 텐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그것은 나의 원칙이고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세 자체도 굉장히 본받을 만한 쉽지 않은 자세죠. 이 1권의 말미에 밥벌이의 이유라는 소제목의 내용이 나와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또. 밥을 벌어먹고 살게 됐으면 돈 욕심은 더 내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셨어요. 근데 왜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밥벌이의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밥벌일까라고 했을 때 어머님이 시장길을 스스로 없앨 정도면 된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과 명예를 얼마든지 거머쥘 수도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심을 안 내신 걸까? 인생의 가치들을 두고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은 책이었어요. 제가 좀 와닿았던 문장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너무나 감동적이죠. 되게 종교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이 아마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국종 교수님 곁을 가장 오래 지킨 정경원 교수님께서 처음에 합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큰 욕심 없습니다.
제가 진짜 책을 딱 닫고 남편한테 가서 네. 이것 좀 보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네. 사실 뭐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본연의 자세를 본받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경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가끔 볼 때, 그리고 이런 삶을 실제로 정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가끔은 종교를 믿고 싶어질 때가 저도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는 복 받는 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우러러볼 만한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 이게 복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몸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경원 선생님의 삶은 정확히 자기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가치관과 삶이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거의 성인이죠. 네. 그리고 싫은 소리, 뭐 힘든 내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게 우리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덜 할까 약간 뭐랄까 몸을 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사람에게 동정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오늘 투덜대고 왔는데 완성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누구나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마음을 먹은 것과 또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골든아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남기고 책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매일 하루치의 희망을 기대할 것이라고 정했어요.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은 절망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있는 위치는 아마 절망 가운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혹은 그냥 무료한 삶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랑 같이 이 책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책을 읽는 동안 막 희망이 샘솟진 않을 겁니다. 책이 워낙 어려운 얘기가 많아서. 네, 희망 정말 절망으로 몰아넣거든요, 나를. 맞아요. 네. 읽으면서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